이제부터 인지주의 관점에서 동기를 설명하는 5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인지주의에선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이론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동기가 생긴다고 설명하는 귀인 이론입니다. 저는 처음에 귀인 이론에 대해서 배울 때 귀인이 귀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귀인이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VIP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귀인은 그런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귀인이라고 합니다. 즉,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냐는 거죠. 귀인이라는 글자에서 귀는 돌린다는 뜻이고요. 인은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어딘가로 돌린다는 거죠. 귀인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학계에서 영어 원어를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귀인 이론에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행운으로 구분합니다. 나의 성공을 결정하는 원인을 이 4가지 원인들 중에서 찾고 나의 실패의 원인도 이 4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인들 중에서 성공과 실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요소 모두 성공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필수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2개 요소들인 과제 난이도나 행운은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제 난이도가 낮아서 성공했다고 하면 누가 알아줄까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어려운 거를 성공해야 가치가 있는 거겠죠. 또 내가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성공하고 난 후에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성공을 속속들이 분석해보면 그 운도 실력에 기반해 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귀인 이론의 이 4가지 요소 모두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소인 능력을 살펴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 이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능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일단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에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여전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전까지, 즉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선발 시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능력이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험을 보고 나서 회사 생활도 오래 해보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을 해보니까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몸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커리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면 좋은 거예요. 특정 분야에 대한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차별화되는 능력이 있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기술에 의한 혁명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한 가지 큰 변화는 기술 발전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낮은 직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무인 쇼핑 기술인 아마존 고라는 기술을 현재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죠. 혹시 아마존 고라는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 기술은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집어오면 계산까지 알아서 해주는 기술입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술이 마트랑 편의점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되면 캐셔들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일이 있겠어요? 이분들은 다 잘리는 거예요. 기술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분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시대는 기술이 너무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대체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차별화되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귀인 이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성공했다 혹은 내가 실패했다라는 결과의 원인을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공했을 때 그 원인이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여기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고요. 이는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은 보통은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보통 포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성적이 언제나 그렇듯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 자기가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여길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학 실력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늘 수 있는 건 아니죠. 귀인 이론에선 능력이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능력은 잘 바뀌는 성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능력은 빠른 시간에 갑자기 높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엔 무척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실패했을 경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동기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노력이라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력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귀인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한 이유가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은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성공했는데 그것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을 덜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다음에 할 땐 성공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통제에 따라, 나의 선택에 따라 성공과 실패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귀인 이론에서 네 가지 원인들 중 궁극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노력입니다.